반갑습니다. 저는 소셜비즈 사업실의 이진민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점심시간이죠.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출에서 성과로 연결되는 인플루언서 캠페인 설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진짜 협찬이나 광고 게시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피드의 절반 정도가 광고인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광고 게시물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브랜드 성장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접점으로 떠올라 있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성장의 필수 요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인플루언서 자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쿠팡 파트너스처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전문형 크리에이터부터 셀럽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정말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콘텐츠,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랜드는 점점 인플루언서 선택을 좀 잘 해야 되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나 체험단 형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실 브랜드가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마케팅 형태입니다. 진입 장벽도 낮고, 그리고 빠르게 콘텐츠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현실은 조금 정작 브랜드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닿지 않는다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 중에 그냥 이것도 광고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지요. 최근에 여러 리포트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시드 형태의 마케팅에서 지금 요 장표는 94% 정도가 시드형 마케팅을 실행해 본 적이 있고, 그중에 43% 정도는 기대했던 마케팅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다라는 현황이고요. 결국에는 좀 인플루언서를 세심하게 선정하고 캠페인을 설계하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웨비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죠. 이제는 전략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성과를 내는 브랜드는 무엇이 다른지 성과를 잡을 수 있는 캠페인 설계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제 팔로워 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인플루언서가 행동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 자체가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좀 인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가 단순하게 제품을 그냥 사용해 보는 것을 좀 더 넘어서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안으로 좀 들어와서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구조를 함께 경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캠페인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그다음 전략을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요소들을 이 짧은 웨비나 안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브랜드는 사실 타깃이 있고 그 타깃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브랜드의 코어 타깃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플루언서, 즉 팬덤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단순하게 팔로워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좀 일관된 주제와 취향을 기반으로 콘텐츠 아이덴티티를 좀 가지고 있고 팔로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라방이나 댓글이나 대화형 계정들의 특징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효율을 좀 잘 내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팔로워 입장에서는
그냥 광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뢰 기반의 좀 추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실 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사거나, 내가 지금, 이게 당장 사야지 해서 서치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추천하니 갖고 싶어져서 사는 소비의 형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도 그 파급력은 메가 인플루언서가 크지만 코어 팬덤력은 마이크로나 나노급에서 더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소규모 팔로워일수록 좀 당연하겠지만 팔로워와의 소통이 더 잘 되고 1대1 관계가 더 깊고 그들의 추천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떤 유저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장표는 작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나온 ROI 관련된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보시면 메가보다 나노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ROI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나노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빠르게 성장하고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단순하게 카테고리나 뭐 팔로워 수로만 선정하고 섭외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야 할 때고요. 브랜드와의 적합성과 효율까지도 고려하는 선정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소셜비즈에서는 실제로 AI가 콘텐츠랑 팔로워나 실제 반응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추출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해와 전략 경험들을 많이 갖추진 실제 매니저의 정성적 판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메시지, 타깃의 관심사, 그리고 효율까지 고려한 이 조합으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를 만드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좋은 인플루언서, 우리랑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선정을 했다면 사실 이제 요 캠페인을 운영하는 데서의 전략도 필요한데요. 이 성과를 만드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참여형 캠페인 설계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써봤고, 뭐, 광고고, 체험이고, 뭐, 이런 콘텐츠를 그냥 업로드하는 거를 조금 더 넘어서 팔로워가 브랜드에 참여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제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본 팔로워가 DM을 통해서 브랜드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흔히 많이 보셨던 포맷일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댓글을 달으라고 하죠. 댓글을 달고 어떤 정보를 받고 그 안에서 참여가 좀 일어나는데요. 저도 예전에 귀찮게 댓글을 왜 달아야 하지? 왜 댓글을 저렇게도 많이 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귀찮은 행동을 요구하지만 사실 DM을 전달하는 요 방식이 반응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어떤 심리학적 요소랑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조금 들였을 때 오히려 더 몰입하고 가치를 느끼는 그런 심리학적 원리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나도 참여, 나도 댓글을 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정보를 DM으로 줄게요. 더 많은 정보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DM으로 보냈을 때,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줬던 정보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저들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내가 한번 참여했던 이 행위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참여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댓글 DM을 전송하는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의 효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노출하는 것보다 DM을 발송했을 때 참여가 거의 10배까지 더 증가하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M은 알고리즘에도 좀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이제 DM 기반의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은 두 계정이 이제 가까운 관계라고 인식을 하고, 그럼 콘텐츠 노출률도 더 높아지고 다음 게시물에서도 또 재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DM 자동화를 적용한 릴스 같은 것들이 거의 막 20만 이상 조회수를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반응이 또 댓글로 또 쌓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의 선순환이 알고리즘과 효율 향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DM을 자동 할 때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추가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DM을 직접 보내시면은 이제 텍스트로 구성해서 DM을 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텍스트로 구성해서 보내는 링크는 이렇게 구절을 줄줄줄줄 써서 뭐 필요한 링크 같은 것들을 좀 달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음, 그 자동 DM으로 발송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이미지와 링크로 구성된 여러 장의 픽셀 형태의 이미지를 그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이런 캐러셀 형태의 DM은 고객의 참여도를 훨씬 더 높이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간의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거의 약 6만 배 이상 빠르게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미지나 버튼 같은 것들로 좀 유도를 한다면 더욱더 내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지금 요 화면에 보시는 케이스는 실제로 이제 그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 그 캐러셀 형태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기존보다 유입수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실제로 나타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캠페인의 성격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와 전략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제 보통 뭐 스폰서 광고나 뭐 리뷰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요거 하나를 올려주면 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적절한 목표, 지표, 수치 같은 것들을 브랜드가 원하는 목표 같은 것들을 정하고 예를 들면 뭐 DM 발송이 몇 건 이상이 됐을 때 아니면 이 발송이 됐을 때의 그 링크를 몇, 몇 명의 유저가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과 지표를 좀 만들고, 그것들을 도달했을 때 인플루언서에게 조금 더 인텐시브를 지불하는, 어떻게 성과를 지급하는 어떤 구조를 조금 만든다면은, 인플루언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 수치의 목표 달성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의욕이 생기고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진행했던 캠페인에서 이런 성과형 전략들을 제안했을 때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이렇게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약속된 콘텐츠는 하나였지만 그분이 자발적으로 더 콘텐츠를 올리시고 뭐 자발적인 이벤트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또 그 본인이 사비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사실 인플루언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브랜드의 목표가 인플루언서 목표로 자연스럽게 같이 좀 만들어 나가는 일치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캠페인 퍼포먼스를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 리포트는 보통 이제 뭐 노출이나 도달, 좋아요, 댓글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참여형 그런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DM까지 발송된 횟수는 얼마이고 그 DM이 발송되었을 때 그 DM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클릭해서 우리 브랜드로 얼마만큼 인입되고 그 브랜드 안에서 전환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까지도 리포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딱 한 명만 집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랑 같이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요거를 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비즈는 이러한 과정들을 좀 리포트 안에서 정리해서 브랜드가 지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그냥 단순한 노출 중심의 마케팅을 조금 더 넘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하고, 모든 캠페인이 너무나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인사이트를 얻고 또 조금 더 나은 전략과 그 다음 스텝이 항상 저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최대한의 많은 데이터들을 같은 기준으로 계속 남겨놓으면서 이 데이터 기반의 그 다음 전략들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로드맵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브랜드의 효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인플루언서를 선정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같이 우리 브랜드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에서 더 정교한 전략을 쌓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로 이제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자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웨비나다 보니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넣고 그리고 너무 늦게 끝내지 않도록 많이 연습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생각했던 20분 정도 안에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모두 다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소셜비즈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여러분들께 이런 전략이나 운영 관련돼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엮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할지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남길 수 있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 전략 설계는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저희 수설비즈 또한 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이제 그런 브랜드의 전략이 만나는 그 지점을 계속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도까지 웨비나 자료와 다시 보기 링크를 좀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참여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브랜드에 딱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 설계와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 보셨던 분들도 아직 혹시라도 안 해 보셨던 분들도 편하게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비나 종료할 때 되게 간단한 설문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분만 시간 내어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과 웨비나들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